안녕하십니까. 춘천교육대학교 유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술교육과 실천 연계의 재개념화를 위한 영양탐색의 실온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차기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었었는데요. 최근에 그 핵심 역량, 그리고 핵심 역량을 이어받은 교과 역량, 그리고 빅 아이디어로서 영속적인 이해를 위한 핵심 개념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2015 현재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에 대해서는 OECD의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에 21세기 학습 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술 교과에서의 역량과 그리고 교육과정 틀의 재개념화와 구상화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무엇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술 교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이제 조형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량,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미술 교육의 방향성을 이 연구를 통해서 탐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술교육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능력 중심 역량 과정의 내용 틀이 또 애매해서 실제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또한 지식 기능 그리고 인성적인 면으로 주로 이제 이야기되는 가치와 윤리의 문제, 그리고 그 관계의 문제 등을 이제 다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역량의 도입으로 인해서 교육과정에서 인문주의적인 성격이 약화되고 행동주의적인 성격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치와 윤리를 비롯한 역량 개념에 대한 그 구성과 재정립의 필요성이 이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점에서 교과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특히 실천적인 지식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는 것과 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특히 가치의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면 교과의 가치, 미술 교과 역량에 대한 다원적인 이해와 탐색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모색을 위한 이론적인 배경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는 그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제 특히 사회 역량,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역량의 어떤 제한이 새롭게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교과 역량이라든가 혹은 이론적인 틀에 있어서 이제 다소 좀 대응적인, 수동적인 반응을 해왔다라고 하는 한계가 비판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교육과정에서 무엇인가 연구의 논점이 내려오기 전에 이제 다양한 관점의 시도가 축적되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설계의 대안을 위한 실론적 차원의 논의가 되겠습니다. 21세기의 사회 변화와 또 그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의 현실은 너무나 많이 다루어져 왔습니다.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지식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실제의 맥락에 적절하게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새로이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융합의 문제를 넘어선 어떤 초학문적인 문제, 그런 과정에서 역량이 이제 다루어진다면 미술 교과에서 말하는 역량은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예술적인 소양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적인 요소를 함께 다루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과도한 어떤 수행을 기대하는 행동주의적인 또는 교과의 지식을 경시한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과정의 문제가 논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량의 존재론적인 접근, 왜 역량이 필요한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역량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역량의 구체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역량과 교과 과정의 관계와 같은 점에서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교과 교육에서의 지식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이론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지식을 다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지적인 활동을 보다, 행하다, 만들다 라는 점으로 이제 나누면서 이 철학 체계에 따라서 그 이론의 학문으로서의 이론학, 그리고 실천의 학문으로서의 실천학, 그리고 제작의 학문으로서의 제작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각각 이제 테오리아, 프락시스, 포이에시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테오리아라고 하면 이제 이론적 진리의 탐구인데요.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식을 말하자면 통찰하는 보는 관상이라는 관점에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이러한 이론적인 지식 부분입니다. 실천학에서 말하는 프락시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때 말하는 좋은 행동은 물론 선을 말을 합니다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적인 맥락을 중시하겠습니다. 포이에시스라고 말할 때 물론 어떤 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산의 기술 활동이나 또 아니면 예술적인 활동을 받으며 아까의 실천학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즉 상황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사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에피스테메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론적인 지식 부분에서 테오리아가 직관적인 지성과 학문적인 인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직관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 같은 것으로 개인적인 선택이 좌우가 영향을 받습니다. 학문적인 인식이라고 말할 때 그 에피스테메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의 국가적인 기획, 교육 연구에서 이론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영역이나 활동을 말합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말할 때 미술교육에서 어떤 가치 지향성, 진리란 무엇인가, 미술교육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진리란 무엇인가, 어떤 현상들이 있다면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내용의 진실을 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천학에서 말하는 프로네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적인 지혜와 선을 지향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목적적인 그런 행동, 무분별한 행동이 아니라 이제 국가를 또는 사회를, 가정을 위한 좋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수단이 되는 활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활동 자체가 목적, 선, 공공의 선 이런 것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활동의 목적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업을 왜 하는가? 예를 들면 좋은 인성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사회적으로 무엇인가를 위해서 미술교육을 한다기보다는 미술교육을 왜 하는가라는 미술교육의 목적론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실천되는 활동이라든가 교사의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체적인 활동, 구체적인 맥락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실천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테크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인 지식과 미를 지향한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작을 할 때 이제 미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지향한다. 이때 말하는 그 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함을 이룬다, 조화롭다, 그리고 어떤 그 대상이 원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조화와 비례의 의미 이런 식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말하는 것이 혹은 르네상스 시대에 말하는 것과 지금의 의미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미술교육에서 말할 때 그 조형 능력과 물질 사용 능력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기능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점이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 지식이 사실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 통합되어서 이제 별개가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플라톤이라든가 또 고대 사상이라든가 또 통합적 적합성이라든가 무엇인가 하기 위한 혹은 인간의 활동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지식이 모두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고의 탁월함이 필요하고 또 미술교육에서 말할 때 어떤 수업을 한다거나 작품 제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모두 진선미라고 하는 이런 지향성 각각이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모색에서 다음으로 이제 역량 부분에 있어서 행동주의, 교육공학적인 접근과 인문주의, 자유주의적인 접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때도 있었지만 특히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인데요. 원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직업 훈련이나 직업 교육, 군대, 산업체, 기업 같은 곳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역량 교육의 결과로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내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직무나 활동 분석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수행 행동이라는 의미로 말하자면 이후에 능력주의, 개인화, 책무성과 같은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한 행동주의 심리학 안에서 이제 교육공학적인 성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7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학습 과학은 그것을 이론적인 기반으로 한다면 이제 행동주의적인 이런 접근이 되겠죠. 이에 대척점으로 말할 수 있는 인문주의적인 접근에서는 이제 교육이 지금까지는 훈련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던가, 말하자면 어떤 기술이라든가 전문 교육적인 이런 쪽에 가깝지 않았었던가라는 이제 반성으로부터 듀이가 인문주의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비빈주적인 이런 것보다 말하자면 자유교육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교양교육 또는 일반교육, 어떤 광범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인간 형성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추는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인문주의 교육이 또한 주창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서는 이론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실제적인 측면도 역시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21세기 역량 기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식과 수행을 모두 중시하는 이런 포괄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 과정에서 역량을 조금 더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2015 교육 과정의 어떤 이론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말해지는 데세코 프로젝트입니다. OECD에서 2005년에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해서 일반적인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역량은 특정 맥락의 요구를 유능하게 수행해낸 능력으로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적절한 지식과 기능 이외에도 태도, 감정, 가치, 동기와 같은 이런 요소를 모두 갖춘 상태로, 이것은 단순한 기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세코에서 세 가지 범주로 그 이하에 이제 세 가지 하위 요소를 가져서 총 9개의 역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피사라든가 어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세계적인 추세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론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잡한 사회 속에서 인간 개인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핵심 역량과 같은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가치와 태도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학교 교육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면, 말하자면 가치와 태도까지도 수행적으로 살펴본다. 다시 말해서 학교 교육의 행동주의적인 접근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 비판, 지식 교육을 폄하했다라고 하는 그 비판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제시할 때 말하자면 수행적인 측면이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총론의 핵심 역량과 연계해서 말하자면 미술 교육과에서 교과 교육 과정으로 다룰 때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성격이 강조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과의 역량이라든가 또 성취 기준이라든가 또 수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를 보완하여 이제 OECD에서 다시 교육 2030 프로젝트가 이제 다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수행적인 기대뿐만 아니라 지식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하는 것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이런 역량을 기대하는가? 이것이 전 지구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제 세계에 따른 어떤 세계의 변화에 따른 교육 체제의 변화로 이제 세계 자체가 거대한 단일 체계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안녕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표가 그렇게 자세히 보이십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 부분에 이제 맞춰지고 있는 부분에 이제 변혁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중심으로 해서 다루어지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지식과 기능과 그리고 태도와 가치, 이런 점이 이제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 입니다. 이러한 다소 복잡해 보이는 그 역량 개발 사이클로 인해서 역량 범주를 말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와 같은 이런 협력적 행위 주체성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역량 후보가 총 36가지에 이르러 이제 데세코보다는 큰 폭으로 이제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이제 중요한 기구들에서 보여지는 이런 역량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말하고 있는 역량표 아래쪽에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2013년과 14년에 말했었던 포스트 2015 그 미래 교육을 위한 아젠다에서 이제 기초 그리고 소프트 스킬 이런 식으로 나눈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교육과정 재설계 센터에서 21세기 미래 역량의 개념 틀을 개발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지식, 기술, 인성적인 측면으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거 나누면서 다시 메타 인지가 이 모든 것들을 통괄한다. 이렇게. 또한 21세기 핵심 역량으로서 이제 4C 창의력,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업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이제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표의 순서가 조금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정보 미디어 기술로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삶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왼쪽 부분이 말하자면 인성이라든가 또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인지적인 역량, 그리고 사회 실제적인 역량, 그리고 정의적 인성 역량,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역량 관련된 내용, 개념 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총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 가운데 부분에 말씀드리고 있는 행동주의적인 역량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다. 또한 지식과 이해와 같은 인지적인 요인 중심의 교과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지적과 비인지적인 영역을 모두 통괄해서 이제 강조한다 라고 한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함량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치와 관련되는가, 이런 점에서는 다소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5년 전에 했었던 연구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능력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패컬티의 번역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지정의 중에 한 가지로 능력이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영역이기는 한데요. 이제 이것을 나눌 수는 없다. 통일적으로 이제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역량 개념을 말할 때 이제 교과 교육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형식 도야의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비교적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교과를 수업에서 하는가, 교육에서 하는가, 이 정신 능력의 도야라고 하는 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행동주의나 수행적인 어떤 구체적인 결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인문주의적으로 또는 자유교육적인 측면에서 교과 교육을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면 바로 이 형식 도야 이론을 새롭게 재고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둘은 원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맞지 않죠. 상호 대립적입니다. 다만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신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그 발달을 교육의 구체적인 어떤 주된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도야 이론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수행과는 반대된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 교육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신 역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미술 교육에서의 지적 이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교과 교육이 미래 사회 역량에 필요한 미래 사회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누락해 왔다면 미술의 학습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할 역량의 목록, 체계화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그리고 또한 아래쪽에 이제 실제적인 지식 생활 안에서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수 방법이나 평가의 개선과 함께 지식의 성격과 가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재발견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의 뉴노멀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초복합성 또는 불확실성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추구해온 인간상 이런 것을 대처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과 교육을 그 본연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위에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변화에 따라서 존재론적인 접근과 지식으로서의 미술 이론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지식, 이론 이런 것이 그냥 배워야 된다가 아니라 학생이 진지하게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미술 이론적인 지식입니다. 자, 알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지식화하는가, 그것이 이제 현재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술 이론과 실천의 핵심으로서의 조형성과 물질성에 대한 재개념화의 문제입니다. 미술 교육을 말할 때 시각적 소통 능력, 소통 역량 또는 시각성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심리학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자, 시각성이라고 말을 할 때 그렇다면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자, 미술과에서는 본질적인, 좀 더 질 높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시각성을 말을 합니다. 그때 말을 할 때 물질성과 조형성의 문제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예술의 생명이자 영혼을 가지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조형의 근원으로서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재개념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물질을 만드는 조형성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대 물질과 매체 문제를 성찰하게 되는데요. 현재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쌍방향 매체들이 결국 의존하는 것은 시각적인 감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각적인 감각은 굉장히 공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술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미술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다면 여기에서 조형성의 문제와 물질성의 문제가 좀 더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미술 지혜 탐구로서의 미술 이론과 실천의 연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형적인 사고와 예술적인 사고와,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진선미, 이론적인 지식, 실천적인 지식, 그리고 만듦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지식 등을 이제 통합화해서 어떻게 이제 조형적인 지향성을 이루어내는가. 미술은 그 자체로, 활동 그 자체로 윤리적인 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테크네, 에피스테메, 프로네시스를 통합적으로 갖추어서, 다시 말해서 진선미가 통합된 예술적인 사고와 조형적인 사고의 탁월함,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